네, 내일장 판을 흔들 가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시장 자금이 빨려갔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의 급락 이 정도까지 나올 건 아니었거든요. 그 주범으로 꼽히는 거죠. 바로 2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 시장의 만병의 근원이죠. 네. 코스닥의 소외, 이상한 변동성, 극단적인 쏠림 장세,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의 이 급락까지 이 친구가 지금 모든 걸 다 약간 망쳐놓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기 전에는요. 사실 이 정도로 시장의 변동폭도 크지 않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가 빠지고 서킷 브레이커가 네, 그리고 13%가 올라오고 16%가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5월 27일에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그렇습니다. 이 순매수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순매수 금액 좀 보십시오. 코스닥이 오늘 6조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거래대금이. 근데 지금 보시면 1, 2, 3, 4, 5위까지 다 한번 합치면은 저게 지금 거의 코스닥보다 많은 수준이네요. 네.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저 레버리지만 합친 게 7조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의 8조 정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지고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거를 왜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 수급이 코스닥도요, 실적 굉장히 좋고 우량한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로는 수급이 전혀 안 들어가고 이게 저쪽으로 완전 도박성으로 투기판으로 지금 레버리지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외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이걸 지금 굉장히 위험신호로 보고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은 유효하다. 다만 ETF, 반일 종목 레버리지 이게 문제다. 레버리지가 너무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거에 대한 위험 신호를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코리아에 대한 부분에서 이 ETF,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폐지를 한다, 이제 없앤다 이런 논의도 오가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단실 내? 일단은 근데 지금 아까도 보니까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이나 어떻게 또 조정을 하고 어떻게 좀 정정을 해서 다시 조금 변화를 줄지에 대한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이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개인적인 소망은 그래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어떤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핵심적으로 뭔가 장애를 딱 걸어 놓던지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없애려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장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한 2달도 안 됐습니다만 이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시장을 이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괜찮아지면 저는 코스닥으로도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코스닥이 1200포인트 찍고 밀렸기 때문에 지금 30% 가까이 고점 대비 떨어졌잖아요. 네, 마이너스 30%까지 밀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게 짚고 넘어가지 않고 이게 변화가 없는 이상은 코스닥으로 수급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두 번째 이슈까지 바로 한번 열어보실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내일장 판을 흔들 이슈 역시나 수급이 빠진 코스닥, 되돌림 반등 가능성은 코스닥 간다고 한 게 벌써 한 3달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반등 힘을 주기는커녕 지금 고점 대비해서 33% 이상 급락한 상황이거든요. 악재가 없는데도 웬만한 이런 금융위기, 팬데믹 때보다도 하락골이 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진단해 보시죠. 역시나 이 코스닥 이야기로 바로 이어지게 되네요. 이 코스닥, 이게 돈이 들어갈 틈새가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언제까지 좀 이런 장세가 이어질까요? 코스닥의 7월 이번 달에 그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온다, 많았어요. 그다음에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정말 재료는 있었습니다만 수급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증거금 100%의 관리 종목의 투자주의 환기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엉망이 됐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숨통이 트여질 그 시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규제라든지 어떠한 변화라든지 이게 있어야만 사실상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코스닥이 만약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면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로 돌아왔다면은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강하게 튀어 올라왔죠 아침에. 그쵸.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들도 좀 강하게 아침에는 튀어 올라왔어요. 만약에 그게 이 수급이 코스닥으로 들어왔으면 그게 오늘 그렇게 하고 양으로 마무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코스닥이 이제 밀렸다라는 것은 결국에 수급이 또 빠지니까 인버스로 들어가고 올라가니까 레버리지로 들어가고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변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코스닥은 지금은 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좀 코스닥에서는 좀 경계를 가져야 될 타이밍이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 주셔서 그런데요. 네. 제약바이오 장초반에 간 이유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또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활성화 정책이라는 것도 뭐 이제 뭐 일일처나 이틀처나 이렇게 끝나고 말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번 뭐 말씀드리지만 그쵸. 제약바이오는 어떤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종목이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는 뭐 알테오젠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현재 코스닥 1위죠. 네. 그렇지만 그 제대로 된 사실 실적 대비해 가지고 성장성으로 움직이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만 움직인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 전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여기에는 그다음에 그 2차 전지도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제가 저번에 애프터마켓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한 번 반등 줘서는 안 돼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2일, 3일, 최소 3일 이상 반등이 나와야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온 거고 그래야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1050포인트 저항선을 뚫어내야만 상방이 업사이클이 열려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 그걸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1000포인트 돌파도 못하고 밀리고 800선인데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로 아침에 잠깐 들어오고 이게 시장 끌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밀려버리니까 같이 그냥 덩달아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 코스닥은요. 코스피가 움직여야 코스닥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코스닥만 자체는 절대 못 움직여요. 코스피가 움직여줘야 코스닥도 덩달아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이 곧 코스닥도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일단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새 네. 통 소식이 없잖아요. 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조금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2차 전지 참 그 매번 뭐 종목 진단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을 때도 네.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 예를 들어서 원전,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산업들 중에서도 방산, 뭐 조선 중에서도 상방이 제일 많이 열려 있다. 그게 2차 전지였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어찌됐든 지금 수급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적이 일단 나와야 돼요. 실적이 안 나오면 안 갑니다. 지금 뭐 실적 잘 나오는 반도체도 밀리는데 2차 전지가 왜 수급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반도체도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데 2차 전지 실적도 지금 현재는 안 찍히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로 수급이 그거는 그냥 한 번 정도입니다. 아까 네. 얼마 전에도 한 번 갑자기 급등하고 밀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길게 보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구간을 분할 매수 구간을 좀 넓게 가져서 현금 비중 한 다음에 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이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이게 지금 모든 뭐 종목들 양시장의 운명을 가르고 있잖아요. 네. 코스닥 내에서 이제 좀 실적이 찍힐 만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좀 주목받을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 소부장이죠. 아, 역시나. 네. 반도체 소부장인데 일단은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퍼가 좀 높아요. 그게 조금 우려스러운 건 있어요. 네, 뭐 MLCC 쪽도 그렇고. 그렇죠. 네. 우려스러운 건 있는데 그래도 실적 기반으로 한다면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프리미엄 쪽에 70여 개의 종목으로 편입이 됐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도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반도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본다면은 뭐 로봇이나 네. 또는 피지컬 AI 쪽이죠. 근데 이 피지컬 AI도 자동차 부품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갔는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어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2차 전지는 좋아요. 피지컬 AI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돌아가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실적이 안 지키고 중국한테 밀려요, 지금 이게. 이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실적도 잘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출적인 면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중국한테 밀립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현재 중국한테 이기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국한테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방향 틀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코스닥의 이번 바닥이 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신용 물량이 거진 다 지금 정리가 된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등이 시작만 돼준다면 생각보다 좀 강하게 탄력 있게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시장의 밑그림은 다 그려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화오션까지 커버를 해주셨죠. 이 그룹주, 대형주 들 굉장히 또 꼼꼼하게 봐주시기로 유명하십니다. 저희 정필승 파트너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우량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이런 상황이 연출돼서 당혹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는 매일 오전마다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화오션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은 또 어떻게 될지 너무 고민되시는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저희 아침 8시 10분 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